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에 커서 AI 제가 사용법 알려준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커서 AI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침 간단하게 사용자가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그 업로드한 기록들을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 하는 UI를 만들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커서 AI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드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커서 AI 사용법을 모르는 분들은 제 채널에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커서 AI를 실행해 줬습니다. 오픈 폴더 해가지고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폴더명은 그냥 파일 업로더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더 이 폴더를 만든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파이썬 프로젝트예요. 일단 파일에서 새 텍스트 파일을 여시고 아주 간단하게 프린트 헬로 월드를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메인 파일로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디버깅을 해볼게요. 파이썬 디버거를 선택하시고 파이썬 파일로 자, 실행하면 헬로 월드가 잘 출력이 됐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커서 AI의 전체 설정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커서 세팅 들어오시면은 여기 AI에게 지켜야 될 룰을 여기다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 룰을 항상 지켜가면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코드 짤 때 코드는 당연히 영어로 나와야겠지만 주석 같은 거는 한글로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커멘트와 일반적인 답변들은 한글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이 프린트문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할 때는 컨트롤 K를 하시면은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그냥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돼요. 헬로 월드 출력을 5번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빨간 부분은 삭제된 부분, 초록색 부분은 이번에 삽입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전부 다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단축키 F5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5번 출력이 잘 되고 있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시켜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만들고자 하는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컨트롤 L을 눌러서 우리가 특정한 코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여기다가 그냥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PC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UI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왔죠. 우리가 언어를 명확하게 정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플래스크를 이용한 코드가 나왔죠. 이 위에 있는 이 파일을 app.py라고 저장을 하고 app.py로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을 템플릿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저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main.py는 지워버리고 우리가 만든 app.py 그리고 템플릿 폴더에 index.html 이렇게 두 개 파일이 나왔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app.py를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됐고요. 여기 아마 이 플라스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127.0. 이런 식으로 플라스크가 구동시켜 놓은 이제 로컬 서버를 실행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기를 컨트롤하고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크롬 창이 열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간단한 UI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볼까요? 파일 선택을 누르면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윈도우 파일 선택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그림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일이 선택이 됐고 업로드를 클릭하면 파일 업로드가 성공됐다고 나오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업로드가 성공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파일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화면에서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app.py인지 아니면 index.html인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여기에서 파일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업로드 된 다음에는 클로드 서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픈AI의 GPT 모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원 미니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게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GPT-4.5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코드가 나왔죠. 이번에는 app.py에 여기 apply 버튼을 눌러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된 것들이 어느 부분이 삭제되고 어느 부분이 들어가게 될지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서 나오죠. 자, 일단 우리는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accept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HTML 파일도 accept하고, 자, 그리고 앱.점 파일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하실 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정지를 하고 다시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 실행이 돼서 마찬가지로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뭔가 바뀌었어요. 아까 업로드했던 이 탑픽 파일이 여기에 우리가 주문한 것처럼 링크로 들어가 있죠. 자,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탑픽 3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네, 업로드를 하는 대로 잘 업로드가 순서대로 되어 가고 있네요. 지금 맨 마지막에 업로드한 것이 위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 순서가 사실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거든요. 일단 얼핏 보기에는 알파벳 순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코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 파일을 저장한 순서대로 실제로 저장하지만 이게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거나 아니면은 업로드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저는 업로드된 시간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인덱스 라우터를 수정을 하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Continue. 자, 그렇게 해서 코드가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아까랑 순서가 바뀌었죠. 아까는 이렇게 미드, 탑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업로드한 순서대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에 없는 탑2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탑2가 맨 위로 올라온다면은 이거는 업로드 순서가 맞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탑2가 맨 위로 올라오게 돼서 순서대로 업로드한 순서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파일이 업로드된 순서 플러스 거기에다가 업로드된 시간을 옆에다가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5.1 미니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능은 좋지만 약간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GPT-4.5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코드가 생성이 돼서 나왔고요. apply를 눌러서 apply to entire file에다가 하시면은 이 파일 전체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accept까지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pply, accept 하시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창이 열렸죠?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타임스탬프가 잘 찍혀 있고요. 순서대로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네, 순서대로 제가 업로드한 순서대로 위에서 올라오는 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 형식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보기 좋은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통 이런 것들을 표기할 때는 날짜, 시간, 시분, 초까지만 표시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표시 형식을 한번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코드가 생성되고 있는 와중에 이 어플라이 버튼을 잘못 누르시면은 그러면은 코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까지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러면 당연히 이 코드 내용이 아예 실행조차도 안 될 수도 있고 실행되더라도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끝까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 apply accept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추가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타임스탬프가 변경되는 게 확인이 되죠. 사실은 이 파일이 위로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올려놓은 파일들이 기존에 그냥 형식대로 떠 있어서 일종의 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면,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면, 네, 다시 실행을 했는데도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일단 파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탑픽2가 추가되면서 먼저 등록한 파일 위로 올라오는 이 로직 자체는 맞는데 요 위에 이미 떠 있는 파일들 있죠? 요 파일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파일들을 없애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앱.py와 템플릿 파일에다가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에러가 났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X 버튼이 추가가 된 게 보여지시죠? 이 X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잘 사라지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 지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 선택, 업로드, 파일 선택, 업로드. 업로드한 시간 순서대로 위로 올라오게 잘 적용이 됐고, 그리고 X 버튼으로 이렇게
삭제도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냥 스터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화면이 휑하죠. 자, 그래서 디자인을 한번 살짝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과 흰색을 위주로 디자인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인덱스 파일이 수정이 돼서 나왔고요. 이 파일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걸로 보이니까 accept하고 apply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쓸만한 디자인이 됐네요. 기능상으로 잘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기능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들은 실제로 이런 폴더 구조를 가지고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이 폴더 구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업로드 폴더에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실제 파일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커서 AI를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젝트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나오자마자 쓰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코딩을 하는 내내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편하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물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실행해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존에 배우던 코딩 방식을 너무 고수하지 마시고 더 좋은 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빠르고 쉽게 원하시는 거를 구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 프로젝트를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